이분자가 경로당 문을 열자 김치찌개 냄새와 함께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오전 9시 벌써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다. 60대 중반의 분자는 30년간 초등학교 급식을 담당했던 베테랑이었다. 정년 퇴직 후 3년째 이곳 삼성 경로당이 그녀의 새로운 일터가 되었다. 분자 씨 왔네. 커피 한잔 해. 화투패를 들고 있던 김봉남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분자는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향했다. 커피포트에 물을 받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공사 현장이 보였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된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였다. 낡은 건물을 현대식으로 바꾸는 큰 프로젝트였지만 구청 지원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분자야, 모금 얼마나 모였어? 조선영이 화투를 접으며 물었다. 70대 초반의 선영은 35년간 농협에서 일한 경력으로 경로당 회계를 맡고 있었다. 꼼꼼하고 정확한 성격으로 동네에서도 유명했다. 어제까지 2,800만 원 정도 모였어요. 분자가 대답하며 커피잔을 나눠줬다. 목표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천천히 해보죠. 실제로 분자의 손이 닿는 곳마다 돈이 모였다. 시장 상인들에게 부탁해서 걸어둔 현수막에는 삼성 경로당 리모델링 후원 문구가 선명했다. 매주 수요일 성당 바자회에서는 분자가 직접 만든 김치와 밑반찬을 팔았고 동네 텃밭에서 기른 상추와 쑥갓도 수익금에 보탰다. 분자 씨가 정말 대단해.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다 나와? 박미라가 감탄하며 말했다. 50대 후반의 미라는 경로당 바로 옆 골목에서 미라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동네에서 가장 정보가 빠르고 연락망이 넓어서 경로당의 대외 업무를 담당했다. 그냥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뭘. 분자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우리도 나이 들면 편히 쉬어야 할 거 아니야. 사실 분자에게는 절실한 이유가 있었다. 작년에 남편을 보내고 혼자가 된 후 이 경로당이 유일한 활력소였다. 아침마다 이곳에 와서 어르신들과 수다를 떨고 점심을 함께 먹고 오후에는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다. 그런 소중한 공간이 낡고 불편해서는 안 되었다. 그런데 미라 씨, 어제 말한 그 건강 강연은 언제 해요? 선영이 물었다. 이번 주 금요일로 잡았어요. 건강식품 회사에서 오는 건데 강연 듣고 제품 사면 우리 경로당에 수수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미라가 신이 나서 설명했다. 요즘 이런 식으로 모금하는 곳이 많대요. 어르신들도 건강 정보 듣고 우리는 돈도 벌고 일석이조죠. 그런 게 있어? 분자가 관심을 보였다. 얼마나 줘요? 판매액의 30%를 수수료로 준다고 해요. 만약 100만 원어치 팔리면 30만 원이 우리 몫이에요. 대박이죠?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 건 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사기도 많고. 아유, 선영 씨는 너무 신중해. 나도 미용실 10년 넘게 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봤는데 이 업체는 괜찮더라고요. 미라가 손을 흔들었다. 오후 2시쯤 분자는 경로당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내일 점심에 해줄 된장찌개 재료를 확인하고 김치가 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새로 담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다. 국민은행 출금 150만 원 잔액 2,632만 원. 분자의 손이 멈췄다.
150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기금 통장에서 그런 큰 금액이 나간 적이 없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선영 씨, 분자가 다급하게 불렀다. 화투를 치고 있던 선영이 다가왔다. 왜 그러세요? 통장에서 15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문자가 왔어요.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분자의 휴대폰을 받아들고 문자를 자세히 읽어봤다. 어디에 쓴 돈인지 기억나세요? 전혀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쓴 게 없는데.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150만 원이라는 금액은 경로당 한 달 운영비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다. 카드 잃어버리지 않았어? 봉남 할머니가 물었다.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분자가 지갑에서 기금 카드를 꺼내 보였다. 미라가 다가오며 말했다. 일단 내일까지 맞춰볼게요. 혹시 제가 빼먹은 영수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번 주 건강 강연 관련해서 미리 결제된 건 아닐까요? 다른 어르신이 끼어들었다. 요즘 그런 업체들이 미리 대금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라가 웃으며 말했다. 제가 업체에 확인해 볼게요. 이번 주 건강 강연 대박이라고 하던데, 그쪽 결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30년간 급식 회계를 담당하면서 한 푼도 틀린 적이 없었던 그녀였다. 돈 관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했다. 그래도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분자가 말했다. 네, 그러세요. 저도 집에 가서 장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4시, 경로당이 조용해진 후에도 분자는 마음이 무거웠다. 은행에 전화해서 문의한 결과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건강웰빙 사무소라는 곳으로 150만 원이 결제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분자는 그런 업체에 돈을 보낸 기억이 전혀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분자는 계속 생각에 잠겼다. 혹시 미라가 말한 건강 강연 업체일까? 하지만 강연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미리 돈을 보낼 이유가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30대 아들 성민이가 6개월 전에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후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였다. 실업급여도 이달로 끝나는데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자도 마음이 아팠다. 혹시, 설마, 분자의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이 스쳤다. 아들이 경로당 기금에 손을 댔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성민이는 비록 실직 상태이지만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었다. 저녁 7시, 성민이가 집에 돌아왔다. 면접을 보고 온 것 같았는데 표정이 어두웠다. 어떻게 됐어? 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연락 온다고 하는데. 성민이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엄마, 저녁 먹어요. 분자는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면서도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아들이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경로당 일은 어때요? 성민이가 물었다. 그냥 잘 되고 있어. 분자가 애매하게 대답했다. 밤이 되어서도 분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을 했다. 150만 원이 어디로 갔을까? 정말 강연 업체로 간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카드를 복제해서 쓴 것일까? 새벽 2시, 분자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다.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다시 읽어봤다. 건강웰빙사무소. 생소한 이름이었다. 미라가 말한 업체 이름이 뭐였더라? 헬스케어 플러스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다른 것 같았다. 분자는 작은 수첩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두었다. 급식조리사 시절부터 매일 일지를 쓰는 습관이 있었다. 9월 15일 기금 통장에서 150만 원 출금. 건강웰빙사무소. 미라 씨가 말한 업체와 이름이 다름. 확인 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로당에 나가니 선영이 이미 와 있었다. 그녀의 얼굴도 어젯밤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밤새 장부를 다 뒤져봤는데 150만 원 쓸 일이 전혀 없어요. 선영이 말했다. 혹시 누가 카드를 복제한 건 아닐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언제 복제할 수 있었을까요? 카드는 항상 제가 들고 다녔는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결제할 때 몰래 복제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미라가 경로당으로 들어왔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은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어제 그건 업체에 확인해 봤어요. 미라가 밝게 말했다. 역시 맞더라고요. 강연 준비비로 미리 결제된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업체 이름이 다르던데요? 분자가 물었다. 문자에는 건강웰빙사무소라고 나왔어요. 아, 그건 계열사 이름이에요. 요즘 큰 회사들이 다 그래요. 본사는 헬스케어 플러스고 결제는 계열사로 하는 거죠. 미라가 능숙하게 설명했다. 선영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래도 15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미리 받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요즘 다 그래요. 강사비, 제품 준비비, 운송비 다 포함해서 미리 받고 나중에 수수료를 빼고 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미라가 자신 있게 말했다. 분자는 아직도 석연치 않았지만 미라가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니까 일단 믿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점심시간 어르신들과 함께 김치찌개를 먹으면서도 분자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30년간 한 푼도 틀리지 않고 회계를 해온 자신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분자 씨, 너무 걱정 마. 복남 할머니가 위로했다. 요즘 세상이 복잡해서 그런 거야. 금요일 강연 잘 되면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분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실직한 아들 생각이 자꾸만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혹시 정말로. 그날 오후 분자는 혼자서 기금 통장의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다. 지난 3개월간의 모든 입출금을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몇 가지 보였다. 작은 금액들이 간헐적으로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다. 5만 원, 3만 원, 8만 원. 이런 소액들은 일상적인 경로당 운영비로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자세히 보니 영수증이 없는 것들이었다. 분자의 손이 떨렸다. 혹시 이미 몇 달 전부터 누군가 조금씩 돈을 빼내고 있었던 걸까?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 분자는 경로당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곧 성민이가 집에 올 시간이었다. 오늘은 정말로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아들이라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했다. 문득 미라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번 주 건강 강연 대박이라던데 정말 대박이 날까? 아니면. 분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다. 금요일 아침, 분자는 평소보다 일찍 경로당에 도착했다. 오늘이 미라가 주선한 건강 강연이 있는 날이었다.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부지런히 경로당을 청소하고 의자를 정리했다. 오늘 몇 명이나 올 것 같아요? 분자가 선영에게 물었다. 미라 씨가 50명 정도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선영도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런데 우리 경로당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괜찮을까요? 실제로 삼성 경로당은 그리 큰 공간이 아니었다. 평상시에는 20-30명 정도가 모여서 화투를 치거나 TV를 보기에는 충분했지만 50명이 모여 앉아 강연을 듣기에는 비좁았다. 오전 10시쯤 미라가 나타났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한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 다 됐나요? 미라가 밝게 인사했다. 네, 의자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강사분은 언제 오세요? 분자가 물었다. 11시에 온다고 했어요. 차에서 제품 준비하고 오실 거예요. 그때 봉남 할머니가 다른 어르신 몇 분과 함께 들어왔다. 오늘 무료로 건강식품 준다며? 봉남 할머니가 기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강연 듣고 나서 샘플도 주고 할인도 해준대요. 미라가 대답했다.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평소 경로당에 오지 않던 분들까지 와서 자리가 빠듯했다. 분자는 급히 접이식 의자를 더 가져다 놓았다. 11시 정각 하얀색 승합차 한 대가 경로당 앞에 멈췄다. 차에서 내린 것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다. 깔끔한 정장에 하얀 가운을 걸치고 큰 가방 2개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헬스케어 플러스에서 나온 김건강 강사입니다. 김건강이라는 이름부터 자기적으로 느껴졌지만 어르신들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는 능숙하게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가방에서 형형색색의 건강식품 상자들을 꺼내 진열했다. 어르신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건강 강사가 마이크를 잡고 큰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것은 그냥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기적의 제품들입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각종 건강식품의 효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사진들이 나타났다. 루테인, 오메가3, 글루코사민. 익숙한 성분들이지만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다. 효도는 루테인과 오메가3입니다. 강사가 열정적으로 외쳤다. 자식들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건강입니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들었다. 특히 눈이 나빠졌다는 어르신들은 루테인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이 루테인은 일반 루테인과 다릅니다. 미국에서 특허받은 특수 제조법으로 만든 프리미엄 루테인입니다. 강사가 노란색 상자를 들어 보였다. 시중에서는 이 제품 하나에 15만 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만 특별가로. 분자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강사의 말투가 너무 과장되어 있었고 제품의 효과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다고만 했다. 그런데 어르신들, 돈이 없어서 건강을 포기하시나요?
강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할부도 해드립니다. 한 달에 5만 원씩만 내시면 됩니다. 이 말에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월 5만 원이라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었다.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3개월분을 드립니다. 평소 45만 원짜리를 월 5만 원 할부로. 봉남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그럼 총 얼마 내는 거예요? 12개월 할부로 총 60만 원입니다. 하지만 45만 원짜리 제품을 3개월분 드리니까 실질적으로는 15만 원만 더 내시는 거죠. 분자는 계산해 봤다. 45만 원짜리를 60만 원에 파는 것이었다. 그것도 할부라는 명목으로.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분자의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다. 기금 통장 출금 알림이었다. 국민은행 출금 80만 원 잔액 2,552만 원. 이번에는 80만 원이었다. 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또 돈이 빠져나간 것이다. 분자는 조용히 선영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보여줬다. 선영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또요? 선영이 속삭였다. 이번엔 80만 원이에요. 두 사람은 강연장을 벗어나 복도에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이상해요. 강연 중에 또 돈이 나갔다는 것은. 선영이 고개를 저었다. 미라 씨에게 물어봐야겠어요. 분자가 말했다. 하지만 미라는 지금 강연장에서 어르신들이 주문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할부 신청서를 나눠주고 서명을 받고 카드 결제를 도와주고 있었다. 어르신, 여기 신분증과 카드만 주시면 됩니다. 미라가 친절하게 도와드렸다. 강연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분자는 미라에게 다가갔다. 미라 씨, 또 통장에서 돈이 나갔어요. 또요? 얼마나요? 80만 원이요. 강연하는 동안에. 미라의 표정이 잠시 당황스러워 보였다가 곧 밝아졌다. 아, 그거요? 제품 배송비하고 추가 수수료 같은 거예요. 강연이 잘 됐으니까 우리가 받을 수수료도 많아진 거죠. 그런데 중간 정산이라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분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미라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중간 정산이요? 뭘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150만 원, 80만 원 계속 나가니까 불안해서요. 사람을 못 믿나요? 미라가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여기서 몇 년을 활동했는데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때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실은 제가 며칠 전에 피싱 전화를 받았어요. 모든 시선이 선영에게 쏠렸다. 무슨 피싱 전화요? 분자가 물었다. 은행에서 왔다면서 통장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저도 모르게 알려준 것 같아요. 혹시 그것 때문에. 선영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선영 씨가 피싱에 당해서 통장 정보가 다 털린 거네요. 미라가 큰 소리로 말했다. 경로당 분위기가 순식간에 둘로 갈라졌다. 선영 씨가 허술했네. 봉남 할머니가 혀를 찼다. 아니야, 미라 씨가 이상한 강사를 데려왔잖아. 다른 어르신이 반박했다. 무슨 소리예요? 저 강사는 정식 업체에서 온 분이라고요. 그래도 돈이 계속 나가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평소 화목했던 경로당이 갑자기 삭막해졌다.
분자는 혼란 속에서 말아둔 김밥을 접시에 옮기고 있었다.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놓쳤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시끄러운 경로당에 묻혀버렸다. 할머니, 잠깐 봐주세요. 그때 누군가 분자의 어깨를 톡톡 쳤다. 뒤돌아보니 20대 초반의 여자아이였다. 긴 생머리에 대학생 같은 차림새였다. 수빈아, 분자가 반가워했다. 언제 왔니? 수빈은 분자의 손녀였다. 대학교 2학년생으로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었다. 방학이라 가끔 할머니를 찾아왔다.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왜 이렇게 싸워요? 수빈이 물었다. 그게 기금 통장에서 돈이 자꾸 나가서. 분자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수빈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할머니, 영수증 같은 거 있어요?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응, 여기 있어. 분자가 지갑에서 최근 며칠간의 영수증들을 꺼내 수빈에게 주었다. 수빈은 스마트폰을 꺼내 영수증 뒤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이상한데. 수빈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뭐가 이상해? 할머니, 이 결제 대금이 헬스케어 플러스가 아니라 떴다방 대행사무소로 흘러가고 있어요. 떴다방 대행사무소? 네. 그리고 이 업체 주소를 검색해 봤는데 수빈이 화면을 분자에게 보여줬다. 미용실 뒷골목 주소예요. 분자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미용실 뒷골목이라니. 그곳은 미라의 미용실 바로 뒤편이었다. 수빈아, 이게 확실한 거야? 네, 할머니. 이 QR코드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결제된 돈이 정확히 어느 업체로 갔는지 다 나와요. 분자는 다시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앞면에는 헬스케어 플러스라고 적혀 있었지만 QR코드를 찍으면 떴다방 대행사무소로 연결된다는 것이었다. 그럼 미라 씨가? 분자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미라가 주선한 건강강연, 미용실 뒷골목에 있는 대행사무소, 그리고 계속 빠져나가는 기금. 수빈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거 사기인 것 같아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분자는 선뜻 결정할 수 없었다. 미라는 몇 년 동안 함께 경로당 활동을 해온 사이였다. 정말 그런 일을 할 사람일까? 경로당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어르신들은 여전히 선영의 피싱 사기와 미라의 건강 강연 사이에서 누구의 잘못인지 다투고 있었다. 분자는 수빈과 함께 조용히 경로당을 나왔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다. 할머니, 어떻게 할 거예요? 분자는 한참 생각에 잠겨 있었다. 30년간 급식조리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다. 일단 더 확인해 보자. 확실한 증거를 찾고 나서 결정하자.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분자는 잠들 수 없었다. 미라에 대한 의심과 동시에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수빈이 보여준 QR코드 결과는 명확했다. 내일은 더 깊이 파헤쳐 봐야겠다고 다짐하며 분자는 긴 하루를 마쳤다. 경로당의 어둠이 내렸지만 진실을 찾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토요일 이른 아침, 분자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갔다. 경로당에 가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어젯밤 수빈이 보여준 QR코드 분석 결과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떴다방 대행사무소, 그리고 미라의 미용실 뒷골목 주소, 시장 입구 쌀집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김순례 씨를 만났다. 어머, 분자 씨, 어제 경로당에서 큰일 났다며? 분자의 발걸음이 멈췄다. 벌써 소문이 났나? 무슨 소문이요? 분자 씨 아들이 경로당 돈에 손댔다는 얘기 돌던데. 사실이야? 분자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아들, 성민이가 왜 갑자기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미용실에서 듣고 왔는데 미라 씨가 그러더라고. 분자 씨 아들이 실직해서 힘들어하니까 혹시. 순례 씨가 말을 흐렸다. 분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혔다. 미라가 왜 성민이 이야기를 꺼낸 걸까? 저는 먼저 가볼게요. 분자는 급히 자리를 떠났다. 시장을 걸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듣고 있는 걸까? 채소 가게에서도 생선 가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렸다. 분자 씨 아들이 요즘 힘들다던데. 경로당 돈이 없어졌다며? 누가 했대? 실직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분자는 도망치듯 시장을 나왔다.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면서 이런 수치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급식조리사로 일할 때도 남편이 아플 때도 항상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경로당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적은 수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다. 그나마 있는 분들도 분자를 보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분자 씨 왔네. 봉남 할머니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선영은 구석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어젯밤 피싱 사기 때문에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선영 씨, 괜찮아요? 분자가 다가갔다. 미안해요, 분자 씨. 제가 실수해서 이런 일이. 선영이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선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미라가 경로당으로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은 모습이었고 표정도 어두웠다. 분자 씨, 어제 그 이야기 혹시 성민이한테 물어봤어요? 분자는 미라를 빤히 바라봤다. 왜 갑자기 우리 성민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요즘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미라 씨, 분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시장에서 소문 들었어요. 우리 성민이가 경로당 돈을 가져갔다고?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미라가 발끈했다. 다만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가능성이요? 분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근거도 없이 우리 아들을 의심하는 게 가능성이에요? 다른 어르신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젯밤부터 계속된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그럼 선영 씨 피싱에 털렸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미라가 반박했다. 저 강사들이 정식 업체라고 했는데 왜 자꾸 의심해요? 정식 업체라면 왜 결제는 다른 곳으로 가요? 분자가 어제 수빈이 알려준 내용을 말했다. 미라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다. 그건 계열사라고 했잖아요. 계열사 주소가 왜 미용실 뒷골목이에요? 이 말에 경로당이 조용해졌다.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들어 미라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예요? 미라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제 우리 손녀가 QR코드 찍어봤어요.
결제 대금이 떴다 방대행 사무소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주소는 미라 씨 미용실 뒷골목. 그런 건 저도 몰라요. 업체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지. 제가 뭘 어떻게 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경로당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평소 같으면 모든 어르신들이 함께 앉아서 점심을 먹었는데 오늘은 3, 4, 5 따로 앉아서 먹었다. 분자는 식욕이 없어서 김밥 한 줄만 먹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다. 국민은행 체크카드 승인 거절, 잔액 부족. 이번에는 승인 거절이었다. 잔액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분자가 급히 잔액을 확인해 보니 25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2,800만 원이 있었는데 또 뭔가 시도했나 봐요. 선영이 분자의 어깨 너머로 문자를 보며 말했다. 승인 거절이 났다는 것은 누군가 또 결제를 시도했다는 얘기네요. 분자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에게 최근 거래 내역을 문의하니 오늘 오전 11시에도 50만 원을 결제 시도했다가 잔액 부족으로 거절됐다고 했다. 결제 시도한 업체가 어디예요? 네, 행복한 노후 설계 사무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명이었다. 분자는 수첩에 적어두었다. 헬스케어 플러스, 건강 웰빙 사무소, 떨다방 대행 사무소, 행복한 노후 설계 사무소. 도대체 몇 개나 되는 거지? 오후 2시쯤 분자는 결심을 했다.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빈아, 할머니야. 오늘 시간 있니?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제 말한 그것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 네,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수빈이 경로당에 도착했다. 노트북까지 들고 온 모습이었다. 할머니, 어제 그 떨다방 대행사무소 더 찾아봤어요. 뭘 찾았니?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더라고요. 경로당이나 노인정 대상으로 건강 강연을 해주겠다고 접근해서 돈을 빼가는 수법이에요. 수빈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인터넷 카페에는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올라와 있었다. 할머니, 이걸 보세요. 미용실 사장이 주선한 건강 강연에서 당했다는 글이에요. 분자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다른 동네 이야기였지만 패턴이 똑같았다. 미용실 사장이 건강 강연을 주선하고 강연 후에 돈이 사라지는 수법이었다. 그럼 미라 씨가 정말... 네, 할머니. 이건 조직적인 사기인 것 같아요. 미용실 사장들을 앞세워서 신뢰를 이용하는 수법이에요. 수빈은 계속 설명했다. 그리고 이것도 봐요. 복제 카드 만드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강연장에서 카드를 받아서 순간적으로 복제하는 거예요. 복제 카드? 네. 할머니 기금 카드. 혹시 강연 때 미라 아줌마한테 준 적 있어요? 분자는 생각해봤다. 어제 강연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할부 결제할 때 미라가 카드들을 받아서 처리해줬었다. 있어. 미라 씨가 카드들 받아서 결제 도와줬어. 그때 복제한 거예요. 카드 복제는 몇 초면 가능해요. 수빈이 노트북에서 카드 복제기 사진을 보여줬다. 작은 기계였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정보를 순식간에 복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 지금까지 빠진 돈들이 모두... 네, 복제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원래 카드로는 결제가 안 되지만
복제 카드로는 계속 결제할 수 있어요. 분자는 충격에 빠졌다. 미라를 몇 년 동안 믿고 지내왔는데 그런 일을 할 줄은. 수빈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할머니, 일단 카드를 정지시켜야 해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하고요. 경찰서에? 네. 이건 사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지만 분자는 망설여졌다. 미라와 몇 년을 함께 지내왔는데 정말 경찰서까지 가야 할까? 그때 선영이 다가왔다. 분자 씨, 저도 들었어요. 정말 미라 씨가 그런 일을 했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증거들이. 그럼 같이 확인해 봐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피싱 당했다고 계속 자책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게 아니라면 확실히 해야죠. 수빈이 제안했다. 할머니들 직접 가서 확인해 봐요. 미라 아줌마 미용실 뒷방에 정말 그 사무소가 있는지. 뒷방에? 네. 거래 내역 지도에 찍힌 주소가 정확히 미용실 뒷방이에요. 열쇠공을 부르거나 하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분자와 선영이 서로를 바라봤다. 둘 다 두려웠지만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의심만 커질 것 같았다. 그럼 오늘 밤에 해볼까요? 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8시 분자, 선영, 수빈 세 사람은 미용실 앞에 모였다. 미라는 7시에 문을 닫고 집에 갔을 시간이었다. 정말 할 거예요? 선영이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해야죠. 이대로 있으면 계속 의심만 커질 거예요. 수빈이 미리 불러둔 열쇠공이 도착했다. 뒷문 열어달라고 하신 거죠?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열쇠공이 능숙하게 뒷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어둠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들이 보였다. 전등 스위치 찾아봐요. 수빈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벽을 비췄다. 스위치를 찾아 전등을 켜자 작은 방 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헉! 세 사람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 안에는 굳은 비닐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영수증 다발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건강강연 설명회 동의서, 양식과 수수료 배분표가 붙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빈이 책상 위 서류들을 살펴봤다. 할머니, 이것 봐요. 수수료 배분표예요. 미용실 사장 30%, 강사 20%, 본부 5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정말. 선영이 다른 서류를 들춰봤다. 여기 다른 경로당 리스트도 있어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네요. 분자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믿고 지내던 미라가 정말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할머니, 이제 경찰서에 가야 해요. 수빈이 말했다.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경로당들도 피해를 보고 있었다. 그러자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자. 그날 밤 분자는 성민에게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아들은 놀라면서도 어머니를 위로해줬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 발견한 거죠. 그래도 미라를 그렇게 믿었는데 엄마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저도 도와드릴게요. 분자는 아들의 말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다. 내일부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일요일 오전 9시 분자는 수빈과 함께 청량 파출소를 찾았다. 선영도 함께 가기로 했었지만 아침에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집에서 쉬게 되었다. 어젯밤 미용실 뒷방에서 본 충격적인 증거들 때문에 잠을 못 잔 영향이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수빈이 분자의 손을 잡아주었다. 파출소 안은 일요일 아침치고는 한산했다. 당직 근무를 서는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있었고 그 옆 책상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경찰관이 앉아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신고하러 왔어요. 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기요? 어떤 사기인가요? 수빈이 대신 설명을 시작했다. 경로당 리모델링 기금, 건강강연, 복제카드, 그리고 어젯밤 발견한 미용실 뒷방의 증거들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여성 경찰관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정하나 반장입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기소개를 했다. 이런 케이스는 제가 여러 번 다뤄봤거든요. 정하나 반장은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꽤 된 것 같았다. 노인 대상 사기 사건을 전담하는 팀에서 일한다고 했다. 할머님, 혹시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230만 원 정도요. 150만 원, 80만 원 이렇게 2번 빠져나갔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아니네요. 하지만 이런 수법은 보통 여러 곳에서 동시에 벌이거든요.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 반장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최근 들어 이런 미용실 연계형 사기가 늘고 있어요. 미용실 사장들을 포섭해서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접근하는 수법이죠. 그럼 미라 씨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처음에는 단순히 수수료에 눈이 멀었다가 점점 깊이 빠져든 경우일 수도 있고요. 정 반장은 분자에게 더 자세한 피해 상황을 물어봤다. 언제부터 미라가 건강 강연을 제안했는지, 강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할머님, 혹시 어젯밤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수빈이 휴대폰을 꺼내 미용실 뒷방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정 반장이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이거 완전히 조직적이네요. 수수료 배분표, 타겟 경로당 리스트, 심지어 시나리오까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 범죄예요. 조직 범죄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벌이는 거죠. 본부가 있고 각 지역마다 실행팀이 있는 구조예요. 정 반장이 전화를 걸었다. 상급 부서에 보고하는 것 같았다. 네, 반장님. 또 미용실 케이스 들어왔어요. 네, 이번에는 증거가 확실해요. 네,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전화를 끝낸 정 반장이 분자에게 말했다. 할머님, 오늘 오후에 미용실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에요. 그 전에 혹시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지금 해보세요. 더 확인해 볼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복제카드 제조기 같은 건 보통 현장에 숨겨놓거든요. 어젯밤에 확인하지 못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수빈이 아이디어를 냈다. 할머니, 미라 아줌마가
오늘 미용실에 나올까요? 일요일에는 보통 안 나와요. 월요일부터 영업해요. 그럼 지금 가서 더 자세히 보는 게 어때요? 어제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못 봤잖아요. 정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세 사람은 파출소를 나와 미용실로 향했다. 일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거리는 한산했다. 미용실 앞에 도착하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간판에는 일요일 휴무라고 적혀 있었다. 뒷문으로 가봐요. 수빈이 말했다. 어젯밤 열쇠공이 열어준 뒷문은 그대로 열려 있었다. 미라가 아직 모르는 것 같았다. 들어가도 될까요? 분자가 정 반장에게 물었다. 긴급 상황이니까 괜찮아요. 다만 아무것도 건드리지는 마세요. 뒷방 안은 어젯밤과 똑같았다. 비닐 상자들, 영수증 다발, 그리고 벽에 붙은 각종 서류들. 정 반장이 전문가다운 눈으로 방 안을 살펴봤다. 여기 봐요. 이게 바로 카드 복제기예요. 책상 서랍 안에 작은 기계가 숨겨져 있었다. 신용카드만한 크기의 검은색 기계였다. 저렇게 작은 걸로도 복제가 되나요? 분자가 놀라며 물었다. 네. 요즘 기술이 좋아서 몇 초면 카드 정보를 다 복사해요. 그리고 여기 봐요. 행사 대행 계약서들이에요. 정 반장이 파일을 펼쳐 보였다. 계약서 서명란에는 박미라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이건 뭐예요? 수빈이 다른 서류를 가리켰다. 피싱 시나리오네요. 정 반장이 서류를 읽어봤다. 은행에서 전화드렸습니다. 통장에 이상 거래가 있어서 인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네요. 분자가 깜짝 놀랐다. 그럼 선영 씨가 받았다는 피싱 전화도 맞아요. 미라 씨나 그 일당이 한 거예요. 피싱은 겁주기용이고 진짜 목적은 카드 복제였던 거죠. 어떻게 선영 씨 정보를 알았을까요? 정 반장이 다른 서류를 뒤져보더니 찾아냈다. 여기 있네요. 경로당 회계 담당자 정보라는 파일이에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까지 다 적혀 있어요. 분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미라가 몇 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수집한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악용했다니. 할머님, 진정하세요. 정 반장이 분자를 달랬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오후에 정식으로 압수수색하면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거예요. 그때 수빈이 책상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여기 또 뭔가 있어요.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 뭉치였다. 수빈이 주워서 펼쳐보니 모두 건강식품이 아닌 다른 물건들의 영수증이었다. 사은품용 텀블러 100개, 가짜 건강식품 상자 50개. 수빈이 읽어봤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정 반장이 영수증을 살펴봤다. 아, 이거군요. 강연에서 보여준 건강식품들이 가짜였나 보네요. 겉 포장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전시용으로 쓰는 거죠. 그럼 어르신들이 산 건강식품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아예 배송 자체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분자는 더욱 화가 났다. 돈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가짜 제품까지 판 것이었다. 할머님, 이제 나가시죠. 오후에 정식 수사가 시작되면 미라 씨도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세 사람이 미용실을 나오려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소리가 났다. 거기 누구세요? 미라의 목소리였다. 일요일인데도
미용실에 나온 것이었다. 분자씨? 수빈이? 여기서 뭐해요? 미라는 경찰관인 정 반장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라씨. 분자가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정 반장이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박미라 씨죠?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확인할 게 뭐가? 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뒷방에 있는 것들 확인해 봤어요. 카드 복제기, 행사 대행 계약서, 피싱 시나리오까지 다 있더라고요. 미라는 말문이 막혔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라 씨,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분자가 물었다.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모르고 했어요. 미라가 흐느끼며 말했다. 작년에 미용실 경영이 어려워져서 빚도 많이 졌고 그래서 그때 누가 와서 제안을 했어요. 경로당에 건강 강연 주선해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처음에는 정말 그냥 강연인 줄 알았어요. 언제부터 알게 된 거예요? 한 달 전쯤 그들이 카드를 복제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그만두려고 했는데 미라가 더욱 울먹였다. 왜 그만두지 못했어요? 협박을 했어요. 이미 공범이 됐으니까 같이 가자고. 그리고 미용실 빚 때문에 제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정 반장이 차분하게 물었다. 미라 씨, 다른 경로당도 피해를 입혔나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경로당만이 아니었어요. 이 동네 경로당 3곳, 그리고 옆 동네까지. 총 피해액이 얼마나 되나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몇 천만 원 될 거예요. 분자는 더 이상 듣기 어려웠다. 믿고 지내던 미라가 그렇게 많은 곳에서 사기를 쳤다니. 미라 씨, 빚 좀 갚으려다 그만. 이런 일까지. 미라가 계속 중얼거렸다. 오후 2시 정식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수사관들이 미용실과 뒷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카드 복제기는 물론이고 각종 서류들, 노트북, 휴대폰까지 모든 증거품이 압수되었다. 할머님, 내일쯤 추가 조사가 있을 예정이에요. 피해자 조사 받으시러 서에 나와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혹시 다른 피해자 연락처 아시면 알려주세요. 함께 조사받는 게 좋거든요. 분자는 다른 경로당 어르신들 연락처를 알려줬다. 모두 비슷한 피해를 본 분들이었다. 다음 날 오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정 반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할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어젯밤에 떼어다방 차량을 검거했어요. 떨다방 차량이요? 네. 미라 씨가 자백해서 위치를 알려줬거든요. 경로당 앞에 자주 오던 하얀 승합차 있잖아요. 김건강 강사가 타고 온 차요? 맞아요. 그 차를 급습했는데 차 안에서 나온 게 더 충격적이에요. 뭐가 나왔는데요? 건강식품이 아니라 사은품용 영수증 뭉치들과 이름 모를 단말기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국 경로당 리스트까지. 분자는 아연실색했다. 전국 단위로 벌어지는 조직적 사기였던 것이다. 그럼 우리 돈은 찾을 수 있어요? 다행히 미라 씨 계좌에 대부분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 돈도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진 것이 다행이었다. 할머님,
미라 씨가 할 말이 있다고 해요. 만나보실래요? 분자는 잠시 망설였다. 미라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직은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다. 나중에 좀 더 마음이 정리되면 만나볼게요. 그날 오후 분자는 경로당에 갔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모두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궁금해했다. 분자야, 정말 미라가 그런 짓을 했어? 경찰서에서 뭐라고 하던? 우리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 분자는 차근차근 설명해줬다. 어르신들은 놀라기도 하고 안도하기도 했다. 그럼 선영이는 피싱에 당한 게 아니었네? 맞아요. 미라가 겁주려고 한 거였어요. 선영이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며칠 동안 자책하며 지냈는데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선영 씨, 괜찮아요. 아무도 선영 씨 탓 안 해요. 봉남 할머니가 다가와서 선영을 위로해줬다. 우리가 너무 순진했나?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미라가 잘못한 거예요. 분자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릴 흔든 건 욕심과 부끄러움이었구나. 미라는 미용실 빚 때문에 욕심을 냈고 자신들은 의심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진실을 늦게 발견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곧 잃어버린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흔들렸던 경로당의 신뢰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달 후 삼성 경로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벽에는 새로 만든 회계 원칙이 붙어 있었고 어르신들은 예전처럼 화투를 치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분자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분자야, 오늘 미라 재판 있는 날 아니야? 봉남 할머니가 물었다. 네, 오후 2시에 있어요. 가볼 거야? 분자는 망설였다. 지난 한 달 동안 미라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정 반장을 통해 미라가 계속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선뜻 만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글쎄요, 가야 할 것 같긴 한데. 그래, 가봐. 그래야 정리가 될 것 같아. 선영이 옆에서 말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선영의 변화가 가장 컸다. 피싱 사기 피해자라는 자책감에서 벗어난 후 오히려 사기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구청에서 주최하는 어르신 사기 예방 강좌의 첫 수강생이 되었고 다른 경로당에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러 다녔다. 저도 같이 갈게요. 선영이 말했다. 미라 씨한테 할 말이 있거든요. 오후 1시 분자와 선영은 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수빈이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대학교 수업 때문에 올 수 없었다. 대신 성민이가 어머니를 배웅해줬다. 엄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그래도 몇 년을 함께 지낸 사이인데 엄마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 잘못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성민이는 지난 한 달 동안 어머니를 많이 위로해줬다. 그리고 취업도 되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분자는 아들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위로가 되었다. 법원에 도착하니 정하나 반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님들 오셨네요. 오늘 최종 선고가 나올 예정이에요.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미라 씨가 초범이고 자백도 했으니까 아마 집행유예가 나올 것 같아요. 대신 피해 배상은 확실히 하게 될 거예요. 법정에 들어서자 미라가 앉아 있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 미라는 분자와 선영을 보자 고개를 깊이 숙였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하고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다. 미라는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저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미용실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절 믿어주신 경로당 어르신들을 속였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특히 분자 씨, 선영 씨, 몇 년 동안 가족처럼 대해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박미라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단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한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미라가 분자와 선영에게 다가왔다. 분자 언니, 선영 언니, 미라가 무릎을 꿇었다. 미라야. 분자가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정말 모르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선영이 미라를 일으켜 세웠다. 미라야, 일어서. 이제 끝난 일이야. 언니들이 절 용서해 주실까요? 분자는 한참을 생각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미라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지금 미라의 모습을 보니 그녀도 또 다른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라야,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미라가 다시 눈물을 흘렸다. 언니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갚을게요. 미용실 팔고 뭐든지 해서 피해본 돈 다 갚을게요. 돈은 이미 대부분 돌려받았어. 그것보다 선영이 말했다. 너도 다시 시작해. 이런 일로 인생을 망치지 마. 한 달 전 정 반장의 말대로 피해 금액 대부분이 회수되었다. 미라의 계좌에 있던 돈뿐만 아니라 조직의 다른 멤버들이 숨겨둔 돈까지 찾아냈다. 삼성 경로당은 230만 원을 모두 돌려받았고 다른 피해를 본 경로당들도 마찬가지였다. 언니들, 정말 고마워요. 미라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법원을 나오는 길에 선영이 말했다. 분자야, 속이 좀 시원하지? 그러게. 이제야 정말 끝난 것 같아. 미라도 불쌍하긴 해. 빚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게 됐으니. 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두 사람은 경로당으로 돌아갔다. 오늘은 새로 만든 회계 원칙을 어르신들과 함께 점검하는 날이었다. 경로당에 도착하니 벽에 붙은 새 규칙이 눈에 들어왔다. 삼성 경로당 회계 원칙 1. 정은 깊게 돈은 깊지 않게 2. 직접 보고 가치 결정 3. QR 확인 현금 영수증 4. 낯선 가운 먼저 의심 5. 10만 원 이상은 3번 확인 6. 매주 수입 지출 벽보 공개. 분자야, 이거 내가 만든 거 정말 좋다. 봉남 할머니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지난주에 분자가 만든 확인표였다. 수빈이의 도움을 받아서 간단하고 기억하기 쉽게 만들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다른 어르신이 말했다. 그런데 분자야, 리모델링은 언제 시작해?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돌려받은 돈에다가 구청 지원금까지 합치면 충분해요. 사실 미라 사건이 알려지면서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노인 대상 사기 예방 모범 사례로 소개되면서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정 반장님이 내일 또 온다며? 선영이 물었다. 네, 사기 예방 강좌하러 오신대요. 정하나 반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삼성 경로당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주 1회씩 와서 어르신들에게 각종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알려줬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어르신들도 이제는 정 반장을 기다렸다. 오늘 배운 QR코드 확인법 다들 기억하지? 분자가 물었다. 기억해. 어르신들이 대답했다. 지난주에는 수빈이가 와서 QR코드 확인법을 가르쳐줬다. 스마트폰으로 영수증 뒤에 QR코드를 찍어서 실제 결제업체를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몇 번 연습하니 금세 익혔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해. 선영이 덧붙였다. 요즘 선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는 조용하고 소심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이고 당당했다. 사기 예방 강좌를 들으면서 관련 지식도 많이 늘었다. 저녁 6시 경로당에 남은 어르신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분자가 끓인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각자 집에서 가져온 반찬들이 한상 가득했다. 그래도 우리가 복이 많아. 복남 할머니가 말했다. 복이 많기는 뭐가 복이 많아. 사기당할 뻔했는데. 다른 어르신이 반박했다. 그래도 큰 피해 안 보고 돈도 다 돌려받았잖아. 그리고 더 조심하게 됐고. 맞아.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 어르신들은 이제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의심으로 힘들었지만 이제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분자야, 내가 정말 잘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서. 선영이 말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수빈이가 도와줬고 정 반장님도 도와주시고 그래도 내가 용기를 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분자는 지난 한 달을 돌아봤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이 없어진 것에만 신경 쓰였다. 하지만 점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했다. 사실 제일 힘든 건 미라를 의심하는 거였어요. 분자가 솔직하게 말했다. 몇 년을 함께 지낸 사이인데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친한 사이라고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야. 복남 할머니가 말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미라 보니까 그 애도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가는 치러야 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안 하지. 어르신들은 미라에 대해서도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배신감과 분노도 있지만 동시에 연민도 있었다. 그래도 미라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던데. 선영이 말했다. 후회야 당연히 하겠지. 걸렸으니까. 아니야, 그런 후회 말고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 분자도 그렇게 생각했다. 오늘 법정에서 본 미라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물론 그것이 그녀의 잘못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다. 밤 8시 어르신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분자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경로당을 정리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면서 생각에 잠겼다. 지난 2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사기를 당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진실을 밝혀내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 과정에서 분자는 많은 것을 배웠다. 가장 큰 깨달음은 믿음에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무조건적인 믿음은 때로 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믿지 않을 수도 없다. 적절한 견제와 확인 절차가 있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분자는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민아, 엄마야. 네, 엄마. 재판 어떻게 됐어요? 집행유예 나왔어. 미라가 정말 미안해하더라. 그렇구나. 엄마 마음은 어때요? 좀 편해졌어.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다행이네요. 엄마, 집에 와서 저녁 먹어요. 제가 요리해놨어요. 우리 아들이 요리까지 하고. 분자가 웃었다. 이제 직장도 다니니까 엄마 도와드려야죠. 집에 도착하니 성민이가 정말로 저녁을 준비해놨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정성이 들어가 있었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뭐가 고생이야? 이제 다 끝났는데. 그래도 엄마가 없었으면 다른 경로당들도 계속 피해를 봤을 거예요. 성민이의 말이 맞았다. 삼성 경로당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같은 수법의 사기가 여러 곳에서 적발되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피해를 본 경로당이 20곳이 넘었는데 모두 비슷한 방식이었다. 정 반장님이 그러시더라. 엄마 덕분에 큰 사기 조직을 잡았다고. 그런가? 그럼 다행이지. 모자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노인 대상 사기 예방 캠페인 소식이 나왔다. 엄마, 저기 나오는 거 우리 경로당 이야기 아니에요? 맞네. 구청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한다고 했는데 뉴스에서는 삼성 경로당의 사기 예방 수칙과 회계 투명성 강화 노력을 소개했다. 분자가 만든 확인표도 나왔다. 엄마, 유명해졌네요. 별거 아닌데 뭘. 하지만 분자도 마음속으로는 뿌듯했다.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다음 날 아침 분자는 일찍 경로당에 나갔다. 오늘은 리모델링 업체와 최종 미팅이 있는 날이었다. 경로당에 도착하니 선영이 이미 와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일찍 왔네.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계약서도 꼼꼼히 봐야 하고. 선영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다. 예전에는 조용히 시키는 일만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처리했다. 선영 씨, 정말 많이 변했어. 사기 당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살았구나 하고. 그래도 좋은 변화야. 오전 10시 리모델링 업체 대표가 왔다. 4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성이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 최종 계약 체결하러 왔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분자와 선영은 매우 꼼꼼했다. 이제는 어떤 계약도 대충 넘어가지 않았다. 여기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 상황을 매주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업체 대표도 어르신들의 꼼꼼함에 놀란 것 같았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줬다. 계약이 끝난 후 분자는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오늘 점심은 특별히 손님들이 많이 올 예정이었다. 정하나 반장, 수빈이, 그리고 구청 담당자까지. 할머니, 수빈이가 먼저 도착했다. 수빈아, 왔구나. 오늘 수업 없어?
오후 수업이라서 늦게 가면 돼요. 할머니, 리모델링 계약 잘 됐어요? 응, 잘 됐어.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해. 수빈이는 지난 2달 동안 할머니를 많이 도와줬다. QR코드 확인법도 가르쳐주고 각종 디지털 도구 사용법도 알려줬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줬다.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웠을 텐데 잘 이겨내셨어요. 수빈이가 도와줘서 가능했지. 할머니가 용기 있으셔서 가능했어요. 정하나 반장도 도착했다. 할머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정 반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지난 2달을 돌아봤다. 처음에는 절망적으로 보였던 상황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런데 미라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정 반장이 물었다. 어제 재판에서 봤는데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분자가 대답했다. 집행유예니까 사회봉사 명령을 받을 거예요. 아마 노인복지 관련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오후 2시 구청 담당자가 왔다. 삼성 경로당을 사기 예방 모범 사례로 다른 경로당에 소개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어르신들께서 만드신 예방 수칙이 정말 실용적이에요. 다른 경로당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경로당에 가서 설명을 해드린다는 건가요? 분자가 물었다. 네, 월 1회 정도 강의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물론 강사료도 지급하고요. 선영이 눈을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그날 저녁 분자는 집에서 성민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다. 성민아, 엄마가 또 배웠다. 뭘 배우셨어요? 믿음에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걸. 절차요? 응. 무조건 믿는 것도 위험하고 아예 안 믿는 것도 문제야. 적절히 확인하고 견제하면서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 성민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이에요. 엄마가 정말 현명해지신 것 같아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보리차를 끓이는 김이 피어올랐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잃었던 돈은 돌아왔고 흔들렸던 신뢰도 더 단단해졌다. 무엇보다 어르신들 사이의 관계가 예전보다 더 깊어졌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된 것이다. 이제 경로당의 약속도 장부처럼 맑고 투명했다. 그리고 그 투명함이 진정한 신뢰의 바탕이 되고 있었다. 분자는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한다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내일도 분자는 경로당에 나갈 것이다.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돌보며 지낼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지혜롭고 더 조심스럽고 더 투명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바람 같은 세월, 이야기 같은 삶이었습니다.